이 선들을 다시 이어줘야 되거든요. 자, 얘는 내가 잠깐 숨겨볼게요. 자,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선들을 서로 이어주는 기능이 브릿지 커브 혹은 스플라인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제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그리지만 선과 선을 연결해 줄 때는 보통 브릿지 커브를 많이 써요. 얘도 스플라인이긴 하지만 양쪽 선을 선택해서 제어를 하는 스플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에 대칭인 데는 내가 탄젠트로 그렸지만 요렇게 끝 포인트가 있으면 얘는 G2로 많이 그려요. G2 이렇게. G2로 그리고 요쪽에 길이에 있는 요 제어 선을 길이를 이렇게 숫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제어를 해서 코너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볼록하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납작하게, G1에서 G3까지 되는데 G1에서 G3까지 가면 더 볼록하게, 자 G1으로 가면 자 납작하게 돼요. 이렇게. 원하는 형상은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요. 이쪽은 내가 지금 1.2 했지만 1만 하고 이쪽이 길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어플라이 하고 한쪽을 더 해줄 거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짧은 쪽, 긴 쪽 치수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럼 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리디자인 하는 거랑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직선으로 갔지만 우리가 더 예쁜 선으로 만들어서 다시 해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브릿지를 다시 보면 첫 번째 선을 잡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선이 요 선이라고 하면 싱글 커브 하나를 잡으면 자, 두 번째 선은 엔드 오브젝트로 내려와서 잡아야 돼요. 자, 엔드 오브젝트로 내려와서 잡으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하고 엔드의 지금 커넥티비티에 보면은 G1, G2를 여기서 제어할 수 있어요.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내가 했지만 엔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자르지 않고 여기 랭스를 이용해서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잘라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돼요.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칭으로 다시 살려보죠. 자, 여기서 Make Current Future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살려볼게요. 미러를 했더니 뭐가 미러가 됐어요? 자, 아까 그대로 예전에 잡았던 게 미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필요 없으니까 자, 미러 했던 거에서 Shift 눌러서 선택해서 취소하고 난 얘 말고 자, 여기 아크랭스 자른 거랑 이렇게 3개랑 그 다음에 요 브릿지한 거 2개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미러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플라인을 다 그렸어요.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형상이 되고요.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그죠? 직선으로 내려와요. 요만큼까지는 그죠?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해줄 건데 얘가 커넥티드 커브 괜찮고요. 응? 커넥티드 커브도 좋고 탄젠트 커브도 좋아요. 탄젠트하게 다 연결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근데 얘는 리전 바운더리 커브 안 돼요. 자, 스케치 커브 아니기 때문에 리전 바운더리 커브 안 되고요. 리전 바운더리 커브는 스케치거나 페이스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거는 커넥티드 커브, 탄젠트 커브로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라고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탄젠트 커브로 잡아주고 자, 옆으로 볼게요. 반대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길이 값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얼마나 내려오나요? 요만큼.
한 8mm에서 9mm 정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8mm, 8.5mm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위로부터 오케이. 붙여가지고. 다시. 자, 여기도 이렇게 볼록한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이거를 하는 게 자체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스플라인 한 개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미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엣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엣지가 있어요. 보면. 네, 중간에 엣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한 면으로 됐으면 중간에 엣지가 없을 텐데 중간에 엣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면으로 돼서 엣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엣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커브를.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여기 보면은 인터섹션이나 섹션 커브라고 해요. 요거는 지금은 있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터섹션 커브를 이용해서 자, 커브 셋 1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면을 쭉 잡아줘요. 이렇게 전체를. 바디 페이스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은 바디 페이스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탄젠트 페이스로 잡혔기 때문에 둘레만 되는 거고, 자, 바디 페이스로 잡히면 이렇게 통째로 잡힐 거고, 자, 싱글 페이스로 잡히면 하나만 잡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탄젠트 페이스로 이렇게 전체 잡아줄 거고요. 두 번째, 자, 셀렉트 페이스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가 있는데 위에 셀렉트 페이스를 YZ 데이텀을 잡아주게 되면, 자, 여기서 YZ 데이텀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밑에 얘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셀렉트 페이스 요것만 잡아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스가 없다 그럼 스페시파이에서 X축 엑시스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데 선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안 할게요.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OK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파트 내비게이터에 인터섹션 커브가 생기면서 인터섹션 커브를 눌러주게 되면 화면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선이 생긴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이 선이 이 형상의 망곡 포인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플라인을 해볼게요. 자, 스플라인. 자, 이번에도 스루 포인트로 하고, 여기 디그리 4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엔드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그냥 찍을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스냅뷰로 다시 놔줄게요. 스냅뷰로. 자, 놔줄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뷰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트루 포인트에서 바이 폴 타입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면이 만들어질 때는 바이 폴 타입이 훨씬 더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자, 당길 건데 포인트를 자, 알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당겨 줄게요. 알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 당겨 줄게요.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줄 건데 아무래도 제어 포인트가 작아서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그 라인, 파란색 라인 위에다가 이 포인트 온 커브라고 되어 있는 스냅 포인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 선 위에다가 포인트를 찍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파란색 선 위에다가 포인트를 찍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어 포인트를 조금 늘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당겨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어 포인트를 당겨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요것도 내가 원하는 형상 비슷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포인트 하나 모자란다. 하나 더 넣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직선은 가급적이면 제어 포인트가 덜 있으면 깔끔하게 나오고요. 자, 곡선 쪽에는 제어 포인트가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형상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자, OK를 해주게 되면 스플라인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항상 이 스플라인의 공유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찍고, 이번에는 선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show curves라고 되는 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이렇게 선이 거꾸로 나오면 안 좋아요. 얘 지금 거꾸로 이렇게 컴브선이 나왔죠. 얘는 괜찮은데 얘는 컴브선이 거꾸로 들어갔어요.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선의 퀄리티를 확인할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폴을 움직여서 컴브선이 저렇게 거꾸로 되지 않도록, 여기 얘도 이렇게 블룩블룩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어 포인트를 컴브선을 켜놓고 나서 해주시게 되면 얘가 좀 더 제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 선이 부드러울수록, 이 컴브선이 부드러울수록 얘가 부드러운 면이 나올 확률이 커요. 자, OK 눌러서 컴브선과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컴브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show curves라고 되어 있는 거를 켜주면 되는데, 보통 이 뷰에 있거나 어널러시스 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널러시스나 뷰 탭에 보시면 이 컴브가 따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컴브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컴브선에 자, suggest scale factor라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주면 화면 비율상이 가장 적절한 크기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니들의 스케일도 조절해서 니들 스케일을 내가 조정해 볼 수 있고요. 자, 리들의 개수를 많거나 적게 해서 또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레벨 밸류를 커버처로 할 건지, 뭐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로 할 건지에 대한 밸류를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맞춰지고, 여기 보면 어널러시스라고 하는 곳에 생겼어요. 우리가 사용한 컴브가 여기 체크가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체크가 빨간색 체크가 들어와 있고 초록색 체크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빨간색 체크는 하이드. 자, 초록색 체크는 서프레스이기 때문에 얘를 끄는 순간 다 허물어져요. 초록색 체크는 끄시는 거 아니고 빨간색 체크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어디죠? 얘에서 본 섹션에도 보면 컨트롤 H하고 OK를 하게 되면 나오는 이 섹션에도 보면 얘가 빨간색 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초록색 체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또 섹션을 만들어서 볼 건데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도 스플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면을 만들려면 한쪽으로만 선이 있어서는 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한 면을 만들려면 양쪽으로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도 스플라인을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플라인이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위에도 포인트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인터섹션 커브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잡히지 않아요. 자, 보면 select face, specify plan, select face, specify plan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섹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인터섹션 커브 말고 자, 섹션 커브라는 게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자, 아까도 이 섹션 커브를 썼어도 돼요.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근데 다만 곡면 대 곡면이 이 섹션에서는 안 돼요. 인터섹션에서는 곡면 대 곡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섹션 커브는 어떤 형상의 단면을 보는 게 섹션 커브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는 커브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플라인 커브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스페시파이 플랜에 포인트 앤 디렉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 앤 디렉션을 활용해서 내가 아는 포인트 자, 이렇게 포인트 눌러주고 벡터를 이렇게 눌러줘요. 자, 내가 아는 포인트를 눌러주고 이때 벡터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지 않으면 삐뚤게 나와요. 선이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플라이 해야 돼요. 어플라이. 왜?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데이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데이텀을 만드는 시간에 그냥 2번 해도 되기 때문에
자, 포인트, 벡터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려줘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플라인을 여기다 그렸지만,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면을 만들 때 여기가 만곡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플라인을 만들면 허물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일자 선을 만들어주거나, 익스트루드를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얘는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한다고 여기에 엣지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인으로, 바깥에도 또 라인이 있죠. 네, 라인으로 자, 이그지스팅 포인트를 켠 상태에서 스냅 포인트에 이그지스팅 포인트를 켠 상태에서 자, 포인트 잡고 일자, 자, 갖다 대보면 일자로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X 이렇게 써져요. X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찍어주면 얘가 X축으로 일자인 선이 만들어져요. X 써있죠, 그죠? 네, 여기 X 써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포인트 잡고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스냅이 딱 걸려요. X 글자가 나오면서 길이는 상관없어요. 길이는 이게 100이 됐든 뭐 10이 됐든 1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OK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요 직선과 요쪽으로 내려가는 스플라인을 그릴 건데 보면 여기에는 탄젠트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면에는. 이 세로면에는 탄젠트 하지 않고 여기서 탄젠트 하다가 쑥 꺼지는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보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탄젠트를 걸고 이쪽에다 탄젠트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면 우리가 아까 브릿지 커브로 이용을 했었는데 브릿지 커브로 얘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 다시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탄젠트를 걸지 않겠다고 G0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 1.2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요 형상이 마음에 들면 요걸로 써도 돼요. 요 형상이 마음에 들면.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 스플라인 한쪽에는 탄젠트가 있고 탄젠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스플라인으로 써요. 스플라인으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는 스플라인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커브로 해볼게요. 브릿지를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예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폴이 아니고 스루 포인트로 바꿀 거고요. 항상 스플라인은 그릴 때 스루 포인트로 그리고 제어할 때만 바이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스루 포인트로 그리고 끝에 포인트를 잡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원해주고요. 여기를 포인트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요쪽에 할 때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안 걸면 직선으로 생기겠죠. 자, 요 포인트에 들어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탄젠트 커브 해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돌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오케이 하고, 자, 이번에는 브릿지 커브로 한번 해볼게요. 자, 브릿지. 거의 비슷한 위치죠? 이쪽 직선 잡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커브에서 엔드 오브젝트에서 이 선을 잡아주는데 두 번째 엔드 오브젝트의 얘를 G1까지 체크를 꺼주면 돼요. 자, 얘는 G1으로 해줄게요. 자, 값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어를 좀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 1대1로 제어를 하고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두 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스플라인으로 만든 아이고요. 자, 얘는 브릿지 커브로 만든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요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럼 요렇게 브릿지 커브로 해도 되고요. 나는 요게 더 이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데 이 리모컨은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저기는 브릿지 커브는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스플라인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브릿지 커브를 먼저 위로 올려서요. 얘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플라인을 자, 브릿지 커브처럼 만들려면 얘를 다시 바이폴로 바꿔요. 그럼 여기 제어 포인트가 나오면 제어 포인트를 Alt 버튼 눌러서 약간 이렇게 허물어뜨려서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는 커브를 볼 수가 있죠. 얘는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지만 브릿지 커브처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까지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져 있고요. 자, 베이스 커브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3차원 커브들을 좀 여러 개를 했는데 뭘 했냐면 기본적인 라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커브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스플라인을 제어하는 두 가지 방법 포인트 컨트롤 그 다음 얘는 선과 선으로 컨트롤하는 두 가지 스튜디오 스플라인 두 가지 방식 스튜디오 스플라인과 브릿지 커브 두 가지 방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섹션 커브하고 섹션 커브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두 면에 교차하는 건데 평면도 되고 그죠? 네, 곡면도 된다. 단점은 커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커브에서 섹션을 포인트를 추출할 때는 섹션 커브로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물체 일자로 딱 자를 때는 그냥 섹션 커브도 다 가능하다. 단지 3차원 곡면 대 곡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인터섹션 커브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인터섹션 커브 같은 경우에는 선 선택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커브라든지 커브 룰이 적용이 되면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페이스 룰이죠. 페이스 룰이 선택되면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 섹션 커브의 경우에는 그런 페이스 룰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필터에서 뭐 바디를 통째로 잡거나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의 편리함은 인터섹션 커브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섹션 커브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면을 만들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곡면을 그리는 거, 옵셋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 커브들을 내일 하고 서페이스 만드는 것까지 내일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데이터 밑에 보시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먼저 어디다 가지고 들어올 건지 저 탑에다가 먼저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자, 탑 뷰에다가 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XY 데이터 한번 선택해 주고요. 자, 오픈 해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것 중에서 이미지 중에 리모컨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는 보면 JPG라고 되어 있는데 뭐 JPG, TIF 뭐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TIF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TIF를 선택해서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안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이거 이미지 할 때는 원래는 크기를 맞춰서 하면 좋아요. 크기를 내가 원하는 모델링 크기에 딱 맞춰서 외곽 아웃라인을 잘라 놓으면 가장 좋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지금 132에 1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OK를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서 사각형을 하나 맞춰 볼게요. 마찬가지 탑에다가 할 거고요. 자, 사각형을 하나 할 건데 자, 원점에서 자, 이렇게 한 요 정도 크기로 자, 이렇게 스케치 그냥 하면 돼요. 스케치에서 빠져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자, 리모컨 크기가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그냥 150에 한 60 정도로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하면 더 맞추기가 쉽고요. 자, 이미지를 자, 갖고 들어왔고
사각형을 하나 그린 상태에서 이미지를 갖고 들어왔다고 볼게요. 스케치에서 내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 이거는 크기를 맞춰서 하려고요. 150에 60 정도로 했어요. 자, 가로를 60, 세로를 150 정도로 했고요. 자, 여기서 갖고 들어온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 사이즈를 좀 맞춰 보려고 해요. 자, 코너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꼭 데이터 크기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자, 화살표를 이렇게 늘리면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 옮겨지네요. 잠깐만요. 레스터 이미지 네, 레스터 이미지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화살표를 이동해서 대략적인 크기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외곽 크기하고 이미지를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불러 들어온 거는 이미지 크기를 일단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고요. 자, 이미지의 크기를 맞췄으면 스케치를 일단 숨겨놓고 내가 이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라인이 이쪽에 있는데 얘가 정중앙에 들어가게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아까는 그냥 크기를 맞추려고 대략적으로 갖고 들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크기는 안 맞추고 위치만 센터 쪽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센터 쪽에다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정중앙에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이미지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따돌이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쪽에 보시게 되면 3차원 커브가 있어요. 스케치에서도 물론 스플라인 그릴 수가 있는데 제어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서 스케치 밖에서 제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스케치에 있는 이 치수, 요 치수를 가지고 하면 더 좋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이 스케치를 좀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스케치도 가운데로 옮겨야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원점에 있는 그 구속을 풀어주고 얘를 가운데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메이크 시메트릭 이용해서 얘랑 같은 화살표 위치,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해서 센터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코너로 밑에만 정리 조금 해줄게요. 자, 얘랑 90도 직교 구속까지 딱 이렇게 지우면 같이 좀 지워져 가지고 그런 것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속 지우는 거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딜리트 하면 되겠죠. 요만큼 구속 지울 거면 요만큼 드래그, 딜리트 하시면 돼요. 선택이 안 되면 딜리트 눌러도 안 돼요. 명령은 취소하고 지우고 명령 취소, ESC 2번 누르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고 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구속이 지워지고, 자, 그러고 나서 메이크 시메트릭을 이용해서 양선을 대칭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메이크 시메트릭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메이크 시메트릭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자, 여기 메이크 시메트릭. 이렇게 화살표 나왔어요. 이렇게 화살표 나왔어요. 여기 눌러요. 선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은 위치에 같은 스케치 방향을 보면서 화살표 나와야 되고, 자, 미드 포인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라인은 X축에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곽에 스플라인을 좀 그려볼 건데요. 스플라인을 그릴 때 물론 여기다 이미지 깔아놓고 그려도 되고, 자, 이미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에도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오버레이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얘를 컨트롤 J 해서 레이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50번 레이어로 가볼게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J 누르시고 50번 레이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OK 누르면 50번 레이어 갔는데 간지 안 간지 모르니까 컨트롤 L 눌러보면 50번 레이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비저블 온리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미지를 맞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손댈 필요가 없겠죠. 자, 클로즈. 자, 이번에는 사이드. 자,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사이드 쪽에도 똑같이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레스터 이미지 똑같이 가져올 건데 어디다 가져올 거냐면 이쪽 사이드 라이트 뷰에다가 이미지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는 사이드라고 되어 있던 이미지 요거 가져올 거고요. 요 이미지의 크기 맞춰줘야 되니까 위치랑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대략적으로 크기 맞춰가지고 한번 크기를 만지면 위치 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비저블 온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워크 뷰가 되어 있으면 비저블 온리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늘려가지고 크기랑 위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좀 해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을 조금 맞춰서 했다면 조금 더 편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거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출 거고요. 나중에 뭐 요거랑 완전 똑같이 그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비슷하게 그린다는 의미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뭐 투명도가 필요하면 투명도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이어 똑같이 50에다 올리시면 되겠죠. 얘를 50에 올리게 되면 얘는 어차피 뭐가 돼 있어요? 레이어 비저블 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맞춰만 주면 얘가 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플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다 놓고요. 스플라인 그릴 건데 그 디자인 파일 그릴 때는 대부분 뭐 스케치로도 많이 하지만 스플라인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스플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니까 자, 스플라인 자, 스튜디오 스플라인 대략 맞춰주시면 돼요. 자, 스튜디오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스루 포인트하고 바이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양쪽의 대칭인 형상의 모델링은 일단은 스루 포인트로 하고 바이폴로 바꿔주던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 기본은 바이폴에 디그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4 정도가 제일 좋아요. 디그리가 쭉 올려서 한 7, 뭐 이 정도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포인트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무브먼트의 뷰로 놔요. 자, 그러려면 스냅 뷰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스냅 뷰를 반드시 켜놓고 뷰로 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탑에서 그릴 건데 얘를 뷰를 WCS나 이런 걸로 하면 평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탑에다 무조건 놓고 쓰는데 뷰로 놓고 대신 스냅 뷰를 해서 정확하게 평면을 딱 맞춰놓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다른 평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3차원 곡면이 생겨버려요. 곡선이.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찍는데 잘 보세요. 윗면 좀 기울기 있는 윗면을 할 건데 미드 포인트 찍고요. 자, 여기서 G1, G2, G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진행해도 되고 나중에 진행해도 돼요. 자, 먼저 G1 갈게요. G1 가고 임의의 포인트 하나를 찍을게요. 자, 그럼 약간 기울어진 라인이 그려졌어요. 자, 얘를 조금 더 동그랗게 하고 싶으면 포인트에다가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더 동그랗게도 되고 더 펴지게도 돼요. 물론 아크로도 만들지만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제어하기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어플라이 할게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밑에는 자, 위에보다 조금 더 기울어진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숙여진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끝포인트 마찬가지로 포인트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더 곡률이 더 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어플라이 할게요. 자, 우측면에 있는 거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빠져서 한 포인트 찍고 중간에를 자, 미드 포인트 찍어서 탄젠트 걸어주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찍어줄게요. 위아래는 대칭이 아니에요. 위아래는 대칭으로 할 거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Alt 버튼 눌러서 곡률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자, 이거는 정확한 값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곽에 탄젠트를 딱딱 걸어줬기 때문에 최외곽 포인트는 150에서 60을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케치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스케치 치수가 변하면 내가 얘가 따라가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참고를 돕기 위해서 스플라인 3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색깔을 좀 바꿔볼 거예요. 자, 분홍색 뭐 이런 걸로, 자주색 이런 걸로 한번 바꿔가지고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바꿨고요. 스플라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 누르고 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스케치 치수를 바꾸면 스플라인이 따라가는지 일단 볼게요. 먼저 가로 치수 60이라고 되어 있는 치수를 한 80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망곡이 지금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센터 포인트도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50도 200으로 바꿔볼게요. 자, 따라가는지 확인할게요. 아, 얘도 따라갔죠, 그죠? 센터 포인트 따라갔고, 얘는 뭐 어차피 그대로 있는 거니까 따라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150, 그 다음에 이쪽 60,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랬을 때 도로 다 따라와서 원래 형상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한쪽으로 했던 거를 반대쪽으로 미러 하는 거 똑같아요. 미러, 지오메트리, 단독으로 존재하는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 3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OK 눌러서 평면에 중간에 있는 Y축 엑시스 YZ 데이텀을 선택을 해야죠. 네, 3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Y축 선택하는 것보다 YZ 데이텀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OK 눌러가지고 대칭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형상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익스트루드라든지 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스케치랑. 그런데 내가 이쪽 코너를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스플라인에서 코너 제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스플라인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새로 얘가 아크랭스 한번 해볼까요? 자, 미러를 끄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미러를 한번 백해서.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서 스플라인만 있는 상태에서 아크랭스, 커브랭스. 자, 커브랭스에서 얘를 선택을 해요. 하나를. 자, 이쪽이 스타트고 이쪽이 엔드예요. 자, 엔드는 건드릴 수 없겠죠. 중심이니까. 그래서 스타트 있는 데를 드래그를 해서 좀 줄여줘요. 이렇게. 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르는? 순서가 중요해요. 누른 위치. 그럼 반대로 잡히면 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상만큼 그냥 줄여요. 이거 나중에 제어할 수 있으니까 대략 할게요. 그리고 보면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고 인풋 커브를 하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피한 요만큼 길이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하이드 되는 거예요. 자, 인크리멘탈인 경우에는 증문값으로 줄여주는 값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토탈로 바꾸게 되면
남는 길이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리 남길 거냐. 그럼 나는 정치수를 끊어서 난 13mm 남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고, 자, 어플라이 눌러서 해주면 하이드 해놨기 때문에 남는 요만큼만 남기고 뒤로 넘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것도 해볼게요. 자, 옆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스타트하고 엔드예요. 그죠? 이걸 얘를 토탈 말고 얘는 인크리멘탈로 할게요. 자, 양쪽을 다 줄여줄 건데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자, 이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줄여줘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줄여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플라이 누르면 양쪽을 줄여줬기 때문에 가운데 쪽만 남고 숨어지겠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토탈을 맞춰가지고 크기 내가 원하는 만큼 남겨서, 자, 오케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플라인이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토탈이랑 인크리멘트